내용을 그 계약서로 작성하면 서로 쌍방이 그 나눠 갖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것을 일단은 주지를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일단 기존의 계약자들한테 이런 것이 유출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택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은 가격의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제도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. 그중 살아보고 결정하는 이른바 프리리빙제 도입에 수요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. 일단 분양가의 한 20% 정도만 계약금으로 받습니다. 그리고 마치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죠. 그리고 그 중도금이라든지 대개 보면 전체 분양가 한 60%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런 중도금을 이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. 그것은 프리리빙제 계약자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이죠. 건설사 이름이 아니고.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공사비라든지 사업경비에 충당을 하게 되겠고요. 그다음에 잔금을 한 20% 정도 수준을 한 2, 3년 뒤에 이제 받게 됩니다. 그런데 2, 3년 뒤에 지금 프리리빙제로 계약을 한 사람이 살아보고 나서 나 이거 없던 걸로 하자.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계약금을 환불을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고요. 또 본인이 내가 계속 살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 제도가 되는데요. 악성 미분양에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계와 향후 집값 향방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매매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주택 수요자 양쪽에 도움이 되는 프리리빙제는 아파트 분양가의 20%만 내고 살아보다가 매매 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제도인데요. 하지만 건설사마다 계약 조건에 적잖은 차이가 있고 자칫 보증금을 떼이고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. 2년이나 3년 지난 다음에 막상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이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. 그럼 돌려줄 때는 20%가 아니라 중동대출 받은 것까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수백 세대를 이런 형태로 했다. 일시에 돌려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. 기존에 이미 계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이 프리리빙제 제도는 분양이 안 되니까 나머지 그 자녀 미분양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그 기계약자들은 이런 형태로 새로운 사람이 계약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보다 유리한 조건이죠. 근데 내용을 열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도 뭐 시공사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로 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. 잔금 2년 유예. 이게 전부 다 이자를 계산하면 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. 일단 기존의 계약자들한테 이런 것이 유출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일 그 불만이 많은 게 기존 계약자들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과도기적으로는 이게 좀 좋은 부분도 있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단지 이것이 시장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. 특히 그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제일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다양한 형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공사나 시행사들도 보여주고 또 그럼으로써 수분양자들도 시장 상황을 이해하면서 같이 나아갈 때 이게 더 바람직한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발전된 형태의 그 분양 제도가 정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